안녕하세요. 즐거운 라디오입니다. 자, 미국 덕분에 중국 화웨이는 끝나가고 당장 3분기 우리나라는 꽤나 즐거운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3분기 평균 예상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넘길 기세인데요. 스마트폰 가전 판매가 호조세를 보인 데다가 지난 8월 중국 화웨이가 미국의 경제 제재를 앞두고 긴급 발주하면서 반도체 출하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약 9조 9,057억 원으로 다들 예상하고 있고, 이는 한 달 전 대비 약 9천억 원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또 최근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자체가 11조 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하는 증권사들도 증가하면서 전체 평균 영업이익도 상향 조정된 것이죠. 여러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예상 영업이익을 줄상향하고 있는 배경에는 바로 화웨이의 긴급 발주가 있습니다. 이달 15일부터 미국의 화웨이 경제 제재가 시작되는 것에 대비해서 화웨이가 주문량을 아주 늘렸기 때문이죠. 실제 삼성전자가 3분기에 스마트폰 8천만 대를 출하할 것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여러 정보들을 통해 예측해 왔지만, 반도체도 화웨이의 8월 하순 이후 긴급 발주로 D램, 낸드 출하량이 각각 4% 그리고 13% 증가한 것은 미국 덕분에 예상 밖의 상황이 나온 결과인데요. 실제 9월 초순 반도체 수출 금액은 크게 늘었어요. 관세청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2% 감소했지만 반도체는 43.2% 급증했습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9.7% 증가해 국가별 수출 순위 1위를 차지했고요. 결국 이는 화웨이가 반도체를 엄청 많이 가져갔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쪼이니 어떻게 해서든 재고를 쌓아두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죠. 앞으로 화웨이로의 수출이 막혀서 삼성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시각도 분명 있고 많습니다. 하지만 4분기부터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한 각 부문 경쟁사들의 생산 증가와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반도체 주문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분명히 화웨이 수출 중지 영향을 상쇄할 확률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화웨이의 매출 비중 자체를 절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웨이는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 주요 거래선 중 하나로 지난해 삼성전자 매출의 3.2%, SK하이닉스의 매출의 11.4%가 화웨이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될 정도로 무시할 수 없는 업체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의 경우는 사실 좀 제외하고 SK하이닉스의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화웨이 매출 비중이 두 자릿수죠. 11%대이기 때문에 당장 영향은 분명히 있고, 4분기 정도 되겠죠. 그 추후 영향성은 분명 중립 유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평균 예상 영업이익은 1조 3,561억 원 수준으로 전월 대비 약 2천억 원 가량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이죠. 또 전세계 기준으로는 반도체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높은 것은 맞지만 퍼센트만 따진다면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대비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를 찾을 경우에는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립 의견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어찌되었건 현재 화웨이의 판매 제한으로 오포, 비보, 샤오미 등 중국 업체들의 판매량이 현재 증가세에 있고, 이런 현상이 연말까지 지속되며 4분기 모바일 D램 수요는 강세를 보여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물론 저나 구독자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화웨이가 어제 또 미국에게 SOS를 쳤죠. 사실 이전까지는 화웨이가 미국이 이러하든 저러하든 뭐라 하든 그래 내 갈 길 내가 간다 라고 하면서 아주 강력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완전 다른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고 있어요. 화웨이 최고 경영진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이제는 화웨이 즉 기업 존폐, 생존 자체가 주된 목표가 되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강화된 제재로 화웨이가 큰 고통을 겪는 가운데 화웨이 최고 경영진이 미국 정부의 제재 문제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표명한 것은 사실 이번이 처음인데요.
만약에 미국 정부가 허락한다면 미국 기업 제품을 살 의향이 있다. 완전 뭐 꼬리를 내렸죠. 미국 정부가 정책을 제발 제고해 주길 바란다 라는 말까지 하면서 뭐 트럼프에게 사실상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웨이는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의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궈 순환 회장은 올해 5월 중국 선전에서 열린 화웨이 글로벌 애널리스트 서밋 2020에서는 미국을 정면으로 비판한 바 있을 정도로 강력한 태도로 나왔는데요. 당시 고 회장이 한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국제 기업들의 미국의 기술과 공급망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이는 미국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지적한 바가 있죠. 꽤나 용감하게 말을 해왔어요. 하지만 불과 4개월이 지난 이번 행사에서는 화웨이의 태도는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반도체뿐 아니라 칩셋과 운영체제, 즉 OS 등 각종 협력사들을 향한 강력한 러브콜은 덤인데요. 결국 뭐 어떻게 버틸 방법 자체가 사실 없으니까 미국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연내 합병이 불투명해졌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국내외 기업 결합 심사가 지연된 탓이다. 우 회사는 합병 최대 난관인 유럽연합 심사가 조속히 이루어져 일사천리로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 자료 수집이 어렵다며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 결합 심사를 올해 3차례나 유예했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 여파로 심사를 2차례 유예했다가 또 달여 만에 재개하면서 기한을 이달 3일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세 번째로 심사가 중단되면서 이 기한도 넘겼고 심사 결과 발표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은 한국, 유럽,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6개국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중 카자흐스탄과 싱가포르에서만 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양사가 앞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4곳 중 최대 관문은 이유다. 유럽은 경쟁법이 다른 나라에 비해 복잡하다. 이곳엔 그리스,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에 있는 글로벌 해운사들도 밀집해 있다. EU는 양사 가스선의 경쟁 제한성을 깐깐하게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하면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은 점유율이 60%에 달한다. 그 회사 전체 선종을 따진 시장 점유율 21%보다 많다. EU가 양사 간 결합을 승인하면 다른 나라도 결합할 명분이 적어서 이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고 중국과 일본도 자국 기업의 합병 때문에 단지를 걸기 어렵다. 중국의 1, 2위 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과 중국선박중공은 지난해 11월 합병했고 일본의 1위 조선사인 이마바리조선과 2위 JMU도 합병할 예정이다. 조선업계가 인수 합병으로 규모의 경쟁을 펼치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심사 속도가 아쉬울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양사는 지난달 말 싱가포르의 조건 없는 승인을 호재로 보고 있다. 싱가포르의 판단이 EU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싱가포르로부터 무조건 승인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낸 점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각국 경쟁당국의 심사 일정과 절차에 맞춰 관련 사안을 충실히 설명해 기업 결합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